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00명의 사용자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매출이 오르는 채널 나나인터내셔널 대표 MJ입니다. 최근 대량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재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단점을 포장하고 이용해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좋은 걸 강조하고 우리는 일정 금액을 주고 사용합니다. 일단 팩트만 얘기하면 한국에서 100명 정도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런데 100명 안쪽으로 사용하실 것 같다고 여러분도 생각 안 하시겠죠? 나만 사용하고 나만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시지 않나요? 그런데 유포자 입장에서 어디 그렇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사용자를 끌어들이려 하겠죠. 그래야 더욱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남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 입주자분들 중에서 벌써 3분이 딱 이것 때문에 여기로 전향하셨고 그 외에도 80% 이상 대량 등록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왜 이제는 사용을 안 하실까요? 대표적으로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 도매국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도매국 교육지원센터나 오너클랜 교육지원센터 같은 곳을 운영해서 실제로 그곳에서 매출이 나오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지만 같이 경쟁하는 사이에서는 경계가 살벌합니다. 나의 노하우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또 강사들은 얘기합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상세 페이지에 추가적인 텍스트와 대표 이미지 등을 수정을 해줘야 남들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요. 물론 나는 투잡으로 용돈 벌이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몇십 몇백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가치관이 모두 기준이 다르겠지만 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수단이 직장 생활이 아닌 사업이란 것을 아시니까 퇴사하고 창업하기도 하고 창업을 먼저 해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 퇴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에 있어서 대량 상품 등록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들어온다라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난 후에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00명의 사용자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명, 10,000명 단위의 사용자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시장 안에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됩니다. 한정된 제품 등록 안에서 대량 등록은 누구나 쉽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사입처럼 원청에서 제품을 사입하면 유통 구조의 최상위에 있게 됩니다. 차라리 몇백이라도 시드머니를 만들고 한 카테고리를 준비를 해서 시작하시는 게 더욱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한 제품만 엄청 많이 파신 분들 한번 보세요. 카테고리 컨셉이 확실하고 심지어 제품이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대 매출을 내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거는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여섯 개의 상품밖에 안 되는 것 중에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동안의 애로사항들 다 수정해서 막 갈아 넣었어요. 그 안에 심지어 인지도도 막 생겨요. 전문성이 있게 보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주파집, 살림백서 이런 업체들을 한번 보세요. 주파집 같은 경우는 현재 상품이 좀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계속 신제품을 내놔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생태계니까요. 처음엔 몇 제품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충격이자 본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또 있어요. 살림백서라고 하도 유명해서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이 몇 개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까지 밖에 안 돼. 그리고 허니걸이라는 네일아트 브랜드인데 컨셉이 명확해요. 이 업체는 수많은 네일샵과 SBS 아카데미, 심지어 MBC 아카데미 등에 납품하면서 총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굳이 재고를 안 드리고 해서 리스크 0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저처럼 창고에 수억 원이 있다고 해도 늘 하는 말입니다. 일정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만의 리그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성의한 대답 같아서, 그래서 왜 재고가 많아지게 됐냐면, 잘 나가는 제품들을 사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품들이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제 뭐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필요한 사람 10,000명이다. 그래서 10,000명이 다 샀으면 이제 그 제품은 쇠퇴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긴 하죠. 반영구 제품이 아니라 소모품 제품은 오히려 더 성장기나 성숙기를 맞이하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도 혁신 제품 앞에서는 쇠퇴기를 맞이하고요. 그렇게 신상품을 계속 내놓다 보니 종류가 많아지고 제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으니까 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재고들을 싹 다 비워버릴 방법. 그런데도 그런 생각에 시간도 없이 신상품과 라인업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이 없다는 건 회사의 미래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의 작용이 크기 때문이죠. 그냥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앞만 보고 갔지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구나. 그럼 저런 현상을 맞이합니다. 재고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아도 이젠 딱히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사입을 5,000개 하고, 한 제품을 사입을 5,000개 하고 또 5,000개 하고 또 3,000개 하고 뭐 1,000개 이렇게 계속 했다가 마지막에 몇백 개 남았다. 이러면 이미 손익분기점이 이미 넘었고, 그로 인해서 매출 수익의 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던 아이템, 아니 얘가 갑자기 또 다시 기사 회생을 합니다. 어떤 요소로 인해서 뭐 갑자기 유행이 다시 시작된다든지, 대체할 만한 혁신 제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생기기도 하고,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다시 얘기를 꺼냈다든지, 뭐 이런 사유를. 그래서 재고 쌓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고가 차츰차츰 증가하는 부분은 당연한 순리기도 합니다. 또 남은 재고들이 가끔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도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납품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도매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그런 업체들 중에서 또 생각하지 못한 많은 대량 사입건을 준다던가 등등 변수가 많습니다. 사업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0이라는 정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0이 될 수 있습니다.